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도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우리 사회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보루 헌법기관이죠. 지난주 대통령 탄핵처럼 말이죠. 그런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하지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알박기라며 발칵 뒤집어졌고 대선 출마하려는 거냐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대행의 한수, 이다혜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함께 지명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마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목 2자리도 지명한 겁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한대행은 업무 복귀 이후에도 임명을 미뤄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대행은 전격적인 임명 배경으로 국정운영 차질과 국론 분열 우려를 꼽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가능성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헌재 결원으로 심판이 지연되면 현안 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론 분열도 심해질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대행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마를 염두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측근들과 오랫동안 고심해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대행은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진보로 분류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자, 임명이 되면 헌재는 명실상부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됩니다. 이 두 지명자가 누구인지까지 김설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17년 검찰을 떠났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취임하는 등 측근 인사로 뽑힙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당했을 때는 대리인을 맡아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밤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헌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야당의 반발 등에 잘 대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경력의 법관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20년 11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하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4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됩니다. 대통령목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오늘 지명과 임명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로 그렇게 임명이 최종되면 헌법재판소가 완전 구도가 바뀐다면서요? 네, 진보 우위였던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로 바뀝니다. 그것도 한참 동안요. 현재 헌재 구도를 살펴볼까요? 진보 성향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3명의 중도 성향 재판관까지 진보 3, 중도 3, 보수 2명 구도입니다.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1명 많았죠. 그런데 다음 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3명으로 채워지면 헌재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도 진보 성향 재판관은 2명으로 줄어들고요.
보수 성향 재판관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합류로 2명에서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 보수 우위 구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4년간을 이런 구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5년의 대통령보다 긴 영향이 큰데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다음으로 퇴임하는 재판관, 중도 성향의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각각 2029년 3월과 4월 퇴임이더라고요. 이때까진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두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서 6월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네, 저렇게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헌재의 구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처럼요.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건이 헌재로 넘어올 때 헌재가 보수 성향의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 가능성 높아지고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대립하는 헌법 소원도 비슷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이런 때문이겠군요. 네, 일단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지명목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려는 구상이 틀어진 영향이 가장 크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인 게 달가울 리가 없죠.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한다는 게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이었죠. 만약 법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대표 재판을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 이 대표 측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 우위 헌재에선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도 반발 이유란 분석입니다. 그럼 다시 진보 우위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가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요. 먼저 대법원장을 진보 성향으로 바꿔서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후임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몫인 정영식 재판관 후임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해야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정영식 재판관 임기가 2029년 12월에나 끝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나 헌재 구성을 진보 우위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 날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허를 찔렀다는 반응입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토끼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된 줄 아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선 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탄핵 카드는 일단 꺼내진 않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카드는 수면 아래로 넣어놓고 법적 조치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즉각 본회의를 열고 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한덕수 대행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인은 고사 중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실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대행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가 한대행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한 겁니다. 저한테 물어봐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한대행에게 연락해 출마를 설득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한대행과 통화했다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일제히 한대행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민주당이 공격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그런 당리당략,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한대행에 대한 출마 설득 마지노선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등 레이스가 시작되면 중간 합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수. 정말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관 지명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에 대한 관심이 식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싣던 국민의힘에도,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대선일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 왜 하필 오늘 지명을 했을까요? 네, 한대행 측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바로 임기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열흘 후면 만료되니까 빈자리가 없게끔 준비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명에 담긴 본질적인 이유는 야당 견제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국회에 이어 헌재 내부 구도까지 민주당에 유리한 형태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반대해온 마은혁 후보자도 오늘 임명을 했거든요. 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반응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반갑지 않지만 재판관 2명 몫의 보수 진영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요. 좀 더 알아보니까 한대행의 이런 의중은 이미 직무 복귀 때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탄핵 기각 이후 직무에서 복귀한 뒤 여당 지도부에 재판관 지명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야,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요. 민주당이 알박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정권 교체를 이루더라도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탄핵을 결정하는 곳이죠. 9명 중 6명이면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는 기자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5년 내내 보수 우위 구도가 되는 거죠. 탄핵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와 같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도 헌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종종 거론됐는데 그것도 이제는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제 한덕수 대행 탄핵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강수까지 뒀는데 정작 오늘은 탄핵 이야기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게 또 골치 아픈 대목입니다. 재판관 지명 소식에 즉각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조국 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탄핵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결정이 조기 대선 출마에 밑자락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건데요. 권한대행이 선거 관리를 버리고 후보로 뛴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겠죠. 그래서 고의로 민주당을 자극한 거고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 구실로 자진 사퇴하며 선거에 나서는 구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대행이 대선 출마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는 건데
실제로 한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요, 대선 출마할 수 없다, 대선 출마 없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한대행의 설득에 다 거는 분위기죠. 여권에서는 오늘 결단의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침 오늘이 대선 공고일이기도 하고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죠. 강수를 둔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 마지막 멘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둔 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임명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열라고 되어 있지만 청문회를 안 열었다고 해서 대통령 몫의 지명자 임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예고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인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임명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윤 기자였습니다.